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.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,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의 뉴스입니다.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집권여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요.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.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집권여당 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아예 유죄 판결 뒤집기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. 김태년 원내대표는 20일 날 최고위원회에서요, 이 법무부와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를 바란다라고 했고요. 박주민 의원은 21일 날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명숙 사건이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심지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마저 20일 날 구체적인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론이 불거지게 된 것은 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줬다고 알려졌던 고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이 인터넷 언론이죠, 뉴스타파를 통해서 공개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. 이른바 한명숙 뇌물 사건은 이 한명숙 전 총리가 건설회사인 한신경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사건을 말합니다. 당시 한 전 총리 측은 여비서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재판 과정에서 이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금으로 쓰여진 사실 등이 확인됐죠.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한 전 총리가 3억 원을 받은 것은 유죄라고 판시해서 사건은 종결된 겁니다. 그런데도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의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흔들면서 이 사건 자체를 재조사하자고 집권 여당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문제는 이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이 전혀 새로운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. 한 씨의 옥중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에서 30 재판부에 모두 증거로 제출돼 가지고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입니다. 오히려 한 씨는 이 비망록을 통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비망록이 완전히 새롭게 무슨 팩트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집권 여당이 한명숙 재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. 자, 뉴스 저격입니다. 이 뉴스 저격은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. 이미 집권 여당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,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한명숙 무죄론을 주장하는 첫 번째는 한만호 씨의 뇌물 공여 자체가 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다, 이런 이유를 듭니다.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 불거진 것들입니다.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인 한만호 씨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. 검찰에서는 강압수사나 증인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. 편안한 상태에서 너무 잘해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미 시비가 가려진 사안입니다. 두 번째는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요, 이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금융 자료로 다 확인이 됐고요.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. 심지어 대법원의 대법관 전원도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를 인정할 정도로 근거가 확실했다고 봤습니다. 당시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13명 중에서 5명이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는데요.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조차도 한 전 총리가 한 씨에게 돌려준 2억, 그리고 한 전 총리 여동생이 사용한 전세금 1억 등 한 전 총리가 한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,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뇌물 공여자의 옥중 비망록이 새롭게 나온 양심선언 같이 주장하면서 한명숙 전 총리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심지어 자신들의 이런 주장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법원 개혁까지 주장합니다.
이건 법원을 겁박하고 윽박질러 가지고 재판 결과를 뒤집어 보겠다는 이 돈키호테식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.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0일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명숙 전 총리를 비하하고 나섰는데, 이 사람들 어용 언론을 통해서 세계를 날조하는 데는 도가 텄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미래통합당도 20일 날 논평을 냈는데요. 범죄 혐의자가 국회의원이 되더니 유죄를 무죄로 되돌리고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 등장도 하지 않은 이수진 당선자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 전 총리마저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라고 비꼬았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 한명숙 재판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억울하고,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재심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본인은 나서지도 않고 집권여당 민주당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들이 재심 신청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한마디로 재심 사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죠. 이 한만호 씨의 비망록은 당시 법원에 이미 제출됐고요. 법원이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서류입니다. 한 전 총리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. 결국 재심으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을 뒤집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젠 방향을 틀어서 공수처에서 검찰의 강압을 이유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. 또 법원 개혁 카드를 흔들면서 법관들을 압박해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집권 여당과 법무부 장관은 왜 이렇게 한명숙 재판 뒤집기에 올인을 한다 할 정도로 이 돈키호테식 저돌성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. 일단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미 야당 대표 시절에 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방안을 검토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의 심증을 적극 헤아려 가지고 한명숙 재판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,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.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. 이유가 뭐냐는 거죠. 한명숙 전 총리 부부가 갖는 좌파 운동권 내에서의 유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. 우선 한명숙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, 이 좌파 운동권 서열 1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유상과 영향력은 대단합니다. 지금도 이 박성준 교수의 유상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습니다. 좌파 세력의 지침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어떤 이들은 이 좌파 세력 가운데 대통령보다도 더 발언의 영향력이 더 세다, 크다,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.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이 좌파 운동권의 대모로 불리죠. 문재인 대통령마저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초에 스스로를 한빠, 그러니까 한명숙 열렬 지지자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한명숙 열렬 지지자이고 한명숙을 우러보는 사람이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서게 된 것도 오롯이 한명숙 전 총리 때문이었습니다.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명숙 부부의 존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.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는 집권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. 정치적 유상의 개념에서도 한명숙의 부활이 최대의 숙제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입니다.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, 문재인 대통령이 한명숙 전 총리를 가리켜서 차세대 리더십과 민주주의의 방향은 통합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명숙만한 분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대목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에 대통령 한명숙이라는 생각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지금 민주당 쪽 대선 후보 1위는 이낙연 전 총리죠. 그러나 이 이낙연 전 총리는 진짜 문재인 계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노도 아닙니다. 친문 계열 입장에서는 마음을 다해 밀어주고 싶은 후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. 그런 측면에서 한명숙 재판 뒤집기는 2022년을 향한 집권당 내 권력 재편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. 2022년 대선을 향한 집권 세력 내 거대한 공작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집권 여당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
이 177석의 거대 정당의 힘으로 반드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. 그런데 그런 권력구도 개편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2022년 대선 판도는 이미 혼돈이 시작된 거고요. 갈수록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. YTimes 뉴스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이어지는 뉴스 한 줄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